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주가 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모든 부당 이득의 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김건희는 2021년 11월 배우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후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럼돔 회장, 최재형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서로 전혀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간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으로부터 2억 7,52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장기간 제기되어 왔던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인인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로 기소하였습니다. 통일교와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 사이의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등의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김건희, 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우선 김건희에 대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의 명품 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밝혀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하여 김건희와 공모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 가방 및 목걸이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 등을 규명하고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통일교가 정교 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통일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뒤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권성동, 전성배를 두 축으로 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일교의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선거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간접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건희의 대통령 간접 공사업체 선정 요구를 전달받은 청와대 이전 TF1 분과장인 김호진과 팀원인 A 행정관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 21g의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노선 정수원부가 양평군 양서면이었으나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서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선 정수원부 바로 옆에 김건희 일가 소속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정상적인 용역수혜, 기술적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였고 그 결과 김선교, 최은순, 김진우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선교가 피고인 최은순, 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부담 감면을 지시하여 김건희 일가의 가족회사인 ESIN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하고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피고인 김성교와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최은순, 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사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건희에게 디올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형을 다시 불러 조사하였고 압수물에서 발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원섭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이 수사를 인계받게 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사기록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